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비싼 옷을 입고 번지르르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분명 좋은 사람이라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반대로 겉은 투박하고 말수도 적었지만 벼랑 끝에 몰린 당신의 손을 묵묵히 잡아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겉모습과 첫인상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상대의 본모습을 단 몇 분 만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이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사람 보는 눈을 날카롭게 만들어줄 인생의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그 첫 번째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첫인상이 전부라고. 우리는 불과 몇 초의 짧은 순간에 한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판단을 끝내버린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믿음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인상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품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들을 손목에서 영롱하게 빛나던 값비싼 시계, 몸에 딱 맞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원단의 정장,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한 화려한 직함과 명함. 이것들은 과연 그 사람의 본질일까요? 아니요. 그것들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주 세심하게 고르고 골라 포장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그 화려한 포장지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죠. 저 역시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젊은 시절에 그 포장지에 완벽하게 속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엇이든 잡고 싶었던 그때 제 앞에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고급 정장은 그가 걸어온 길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고 그의 말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죠.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이자 후배들을 돕고 싶어하는 선량한 투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제가 꿈에서도 오르지 못할 것 같았던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 그의 말투, 그의 배경,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첫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미는 달콤한 제안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화려한 껍데기는 저의 불안한 내면을 파고들어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는 위험한 착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는 동안 저는 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계를 믿었고 그의 정장을 믿었고 그가 만들어낸 성공의 아우라를 맹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저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사채업자의 민낯만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의 실체가 아니라 그가 연기한 하나의 잘 짜인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포장지와 가면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를 켜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의 아름다운 휴양지, 반짝이는 명품들, 그 사진들 뒤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삶, 그들의 고뇌와 결핍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편집된 겉모습에 좋아요를 누르고 때로는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껍데기와 뼈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저는 오랜 시간의 고통과 성찰 끝에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평온하고 안정된 순간이 아닌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와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친절하고 여유로우며 이성적인 모습을 연기할 수 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혹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뼈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 종업원을 대하는 그의 표정과 말투는 어떻습니까?
팀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급급한가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나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순간의 태도들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시계나 명품 옷보다도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영혼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당장의 이익을 위해 쉽게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들을 통해 한 인간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사채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 저를 돕는 선을 선택하는 대신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그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의 고급 정장은 그 추악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위장복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첫인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이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심한 잘 만들어진 예고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고편만 보고 영화 전체를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예고편이 끝난 뒤에 시작되니까요. 화려한 껍데기는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단단하고 올곧은 뼈대만이 그 사람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중해지십시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누군가의 번지르르한 말에 현혹되기 전에 그의 지난 행동들을 살펴보세요. 그의 화려한 직함에 압도되기 전에 그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세요. 선물이 포장지를 풀어헤쳤을 때 그 안이 텅 비어있는 허무함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포장지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을 내용물의 무게를 가늠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가 있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의 포장지에 속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이름 모를 타인들까지. 이 거대한 관계의 숲속에서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저 미소 뒤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도 무심코 자신의 본 모습을 비추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맑은 날의 거울처럼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투명하게 드러내는 세 가지 거울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개의 거울을 통해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거울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품격을 가늠하는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무서운 척도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즉 강자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친절해집니다. 더 높은 지위의 상사에게는 공손한 말투와 환한 미소를 보이고 중요한 고객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깍듯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잘 계산된 연기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영혼이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받는 종업원, 백화점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요원, 사무실 복도를 묵묵히 청소하는 미화원, 혹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하여 모든 것이 서툰 신입사원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친절에 보답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무례함에 저항할 힘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 힘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안전지대 안에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본성을 꺼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사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아부하듯 인사하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는 청소 노동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퉁명스러운 손짓으로 길을 비키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얼굴에 가득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만이 남아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배인의 세심한 서비스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사람이 실수로 물을 쏟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 무심코 던지는 말투,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영혼의 진짜 색깔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강자 앞에서 보이는 미소는 철저히 계산된 전략일 수 있지만 약자 앞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표정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 없이 대한다면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힘을 잃거나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순간 당신에게도 똑같은 얼굴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위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저질러 안절부절 못하는 후배를 모두 앞에서 다그치기보다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선배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리더십과 인간적인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바닥이 궁금하다면 그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어떤 시선을 보내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시선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울은 그 사람의 말투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궤적까지 담아내는 영혼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은 예의 바르고 세련된 말투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 자리에서, 어색한 첫 만남에서 우리는 누구나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 준비된 연설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다듬어진 말이 아니라 긴장이 풀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말투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아마도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 중에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꼬는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 속에는 깊은 열등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뒤엉켜 있을지 모릅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회만 생기면 자기 자랑이나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의 내면에는 어쩌면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말투는 더욱 선명하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거 누구 책임이야 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릴 상대를 먼저 찾습니다. 그의 말투는 날카롭고 공격적이며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 회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괜찮아. 일단 수습부터 같이 해보자. 원인은 나중에 차분히 찾아보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여유와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회의 중에 동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그건 말이 안 되죠. 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의견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라며 부드럽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말투는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지만 후자의 말투는 더 나은 아이디어를 위한 건강한 토론의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언어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그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 됩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감싸주는 담요가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무심코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투가 곧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울은 바로 그 사람의 옷차림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차림은 결코 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상,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정장을 입었다고 해도 그 옷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구김이 자글자글하고 소매 끝에 정체모를 얼룩이 묻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나아가 자신의 일과 인생 전반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비록 시장에서 산 저렴한 셔츠와 바지일지라도 항상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고 반듯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깔끔한 인상을 주려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과 가치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움직이는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옷의 가격표가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옷의 상태는 그 사람의 내면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옷차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도 그 사람의 본질은 드러납니다. 자신의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사람,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용 후에 반드시 제자리에 놓고 소중히 닦아두는 사람에게서는 우리는 안정감과 믿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은 그가 매사에 진심과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허울뿐인 명품 옷을 걸친 사람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항상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 장인의 모습이 훨씬 더 존경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겨진 명품 셔츠는 게으름과 자기관리의 부재를 보여주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평범한 셔츠는 성실함과 자기 존중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볼 때 그가 걸친 옷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 옷에 깃든 태도를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신발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의 주변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진심은 언제나 화려함이 아닌 단정함 속에 깃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거울을 통해 한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보고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투에서 그의 내면의 상태를 읽으며 옷차림과 주변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삶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것. 이 세 가지 거울은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성찰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세 개의 거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더 나은 나,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세 개의 거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무심코 드러나는 말투, 그리고 삶을 마주하는 자세가 담긴 옷차림. 어쩌면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관계를 맺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것, 그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오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뼈아픕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균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의 실패에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투자의 실패에서 모아둔 자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의 고통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잃어버렸던 물질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잃어버리는 것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얽히면서 잃어버린 그 소중한 시간들, 칼에 베인 듯 훼손되어 버린 자존감, 그리고 한번 무너진 뒤에는 좀처럼 다시 세우기 어려운 마음의 평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상실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에 힘없이 쓸려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모래성처럼 잘못된 인연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속절없이 앗아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당신의 청춘과 열정을 모두 바쳐서 사업체를 일구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잠을 줄여가며 아이디어를 짜냈고 주말을 반납하며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10년의 탑. 그런데 마음 깊이 신뢰했던 동업자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을 때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10년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로 남아 당신의 남은 인생 내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지도 모릅니다. 어디 사업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사랑과 결혼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삶은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고 끝이 없는 불행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고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끔찍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이것은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장 잔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잠재력과 행복을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도박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거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혹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성급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마치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의 평판,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과의 유대감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냉철해져야만 합니다. 한순간의 달콤한 말이나 순간적인 매력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거울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떤 태도로 가꾸어 나가는지를 냉정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상대를 의심하는 부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이미 잘못된 관계에 깊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용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울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외로움이 당신을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들듯이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는 그 결단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잘못된 사람 곁에서 당신의 인생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디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함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관계의 숲을 헤쳐나갈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비추는 세 개의 거울을 통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겁고 복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판단한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오만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은 어떤 비법을 듣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번쩍 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낯선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고 수없이 틀려가며 대화를 시도해야 비로소 조금씩 귀가 열리고 입이 트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보는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 그리고 때로는 가슴 시리도록 아픈 상처와 배신을 겪으며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길러지는 깊은 성찰의 산물입니다. 실패의 경험이라는 쓰라린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값비싼 지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어디에 암초가 숨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 항로가 나올지 알려주는 나침반 하나쯤은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기준이 바로 당신의 인생 항해를 위한 단단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첫째,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울.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가진 가장 낮은 지점, 즉 밑바닥을 보여주는 정직한 창입니다. 둘째,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투라는 거울. 그것은 이성과 통제를 거치지 않은 그 사람의 날 것 그대로의 영혼이 내뱉는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셋째,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옷차림이라는 거울. 그것은 자신과 세상을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움직이는 이력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거울은 결코 오랫동안 거짓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자신을 포장하려 해도 일상의 아주 사소한 틈새로 진실의 빛은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세 개의 거울을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주변의 소음은 잠시 끄고 오로지 당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미소,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평소 모습들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가장 두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가장 거센 폭풍이 몰아쳤을 때 모두가 당신을 비난하고 외면하는 그 처절한 위기의 순간에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당신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두려워 가장 냉정하고 차갑게 당신에게서 등을 돌려버릴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부디 정직해지십시오. 감정적인 기대나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근거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가 약자를 대하던 모습에서,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뱉던 말에서, 그가 자신의 일상을 가꾸던 태도에서 그 답의 실마리는 이미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대답이 그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다라는 확신이라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 또한 그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관계는 당신의 삶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가장 튼튼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니오라는 대답이 희미하게라도 들려온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의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는 결단, 당신의 자존감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잡아줄 손과 돌아설 등을 구분하는 것, 그 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 의해 휘둘리는 삶이 아닌 온전히 당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비추는 세 개의 거울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무심코 드러나는 말투,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 이 세 가지 기준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곧바로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 다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지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빛나는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비추는 세 개의 거울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무심코 드러나는 말투,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 이 세 가지 기준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곧바로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 다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지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빛나는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